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사우디 유전의 나비 효과, 나비는 중국을 향한다. 트럼프의 덫에 걸린 걸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사우디 유전이 피격당하면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유가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우디 유전이 미국과 동부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우디 유전이 공격받았다. 국제 유가가 들썩였습니다. 사우디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생산 중단 조치가 내려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하는 건데요. 떨어지던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유가는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급등을 하면서 60달러를 훌쩍 넘어갔는데요. 과연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60달러 이상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을지를 우리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사우디 유전이 공격받고 중동이 다시 불안에 휩싸이면서 동북아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많은 양이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중국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은 사우디 유전이 피격당한 이후 그 배후로 이란을 주목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란을 지목하자 이란 측에서는 반박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상했던 레퍼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느냐? 제가 지난 6월 16일에 올린 영상입니다. 번영의 시대의 서막, 미국과 이란의 설전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이 피격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과 이란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당시에도 했었고, 미국은 이란이 공격한 거다. 이란은 자기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때도 이런 비슷하게 사건이 전개됐고, 짧았지만 한 달가량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 유가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피격이 일어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범인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이득일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건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동의 석유 수급이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이득인가? 그동안 석유를 많이 생산한 사람이 가장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국가별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생산량으로 봤을 때도 1위는 미국이고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3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사우디가 절반가량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고 수출도 지금 세계 1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미 군사와 금융에 이어서 에너지 패권까지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미국 주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행보는 석유 패권을 공고화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세계의 국제 유가 안정에 기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석유를 마구잡이로 뿌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석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 유가 가격이 중요한 러시아가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브라질과 러시아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GDP에서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러시아 증시의 약 40%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에너지가 잘 되면은 증시와 경제가 살아나고 에너지 시장이 안 좋으면은 증시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정작 공격을 당한 사우디 경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우디가 준비하고 있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 IPO인데요. 사우디는 지금 대놓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유가가 급등해서 아람코 IPO에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2조 달러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2조 달러의 가치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제 유가가 약 80달러 선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 국제 유가가 약 70 후반까지는 올라줘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IPO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국가 운영을 원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로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사우디 유전 피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어디일까? 혹은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일까? 자, 그 나라는 바로 중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내후외환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 자,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때가 많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지금 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이 경기 부양을 하면은 돈들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 유가마저 상승을 해버린다면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중국에서 서열 2위인 리커창이 최근에는 바오류가 불가능하다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6%대의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무역 전쟁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보다 급한 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자, 이것을 어떻게든 지금 해결하는 거고,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무역 전쟁보다 더 급하다는 이야기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유가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점 때문에 주택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에 맞춰서 식료품 가격도 더 오르게 된다면은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왜 중국의 물가 상승률하고 관련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9월 8일에 올린 영상 미중 무역 전쟁의 복병 돼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덫에 걸린 것일까?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게 과연 미국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되는 과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53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디플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평균은 1.9%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을 보면은 세계 평균을 훌쩍 뛰어넘은 2.9%, 홍콩은 3.2%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국과 홍콩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세계 평균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중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면 과연 중국이 통제할 만한 방법이 있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서열 2위 리커창이 지금 무역전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 6%대의 성장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약 15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는데, 이 돈들이 풀리면은 또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 풀기를 진행하는 중국이 경제를 컨트롤하기 상당히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 제스처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 내 식료품 물가 상승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만큼 중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를 하면 좋겠고요. 중국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친중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점 유의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 이란, 중국,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우디 사태와 국제유가 상승, 중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이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금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원유 비축량도 넉넉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되는데 유가 상승이 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 오히려 유가가 오른다면은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기름값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중국이 직접 실토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은 결국에는 미국에게 손을 벌리고 미국에게 지금 봐달라고 읍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9월 17일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중국이 드디어 GDP를 그동안 뻥튀기 했다는 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 왔는데 그런 것이 다 거짓말이고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최근 리커창이 6%대 성장 불가능하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이 지금 저자세로 나오면서 중국 경제가 힘들다고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제유가 상승이 이 사우디와 이란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점은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시대를 열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만들어준 장본일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마구 뿜어져 나오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우디는 이 아람코 IPO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미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우디의 경우에는 이 아람코의 목표 가치인 2조 달러, 약 2200조 원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유가 80달러 정도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점, 미국과 사우디 둘 다 윈윈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자, 미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승이 되면은 사우디로서는 아람코를 비교적 높은 가격에 기업 공개를 할 수가 있고, 미국으로서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하나의 명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미국의 석유 패권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과 연결된 하나의 끈이라는 점에서 이란을 잡으면은 석유 패권도 잡고 중국도 잡고, 자, 일타쌍피를 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우디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어떤가? 자, 국제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국으로 지금 부상했습니다. 자, 국제유가 하락으로 해서 그동안 경제가 좋지 못했는데 2019년 상반기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것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우디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최대 수혜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전파한 장본인이 바로 러시아라는 점입니다. 자, 즉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폭등에 불씨를 제공한 것이 바로 러시아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러시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연찮게 돼지로 미국을 도와주게 된 러시아입니다.
자, 우연찮게 미국의 중국 압박을 도와주게 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됐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우디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지만 하나로 묶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또 어떠냐? 자, 어부지리 한국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최근 한국 증시, 자, 큰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의 원인 중 하나로 무역 전쟁 화해 무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건은 과연 이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자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긍정적인 소식 하나는 2019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면 한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면 한국 수출에 긍정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하나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 빨간색 선이 국제 유가 흐름이고 파란 선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 현황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흐름인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국의 수출도 오르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대체로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면 한국 수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우디가 과연 최대한 빨리 원유 생산 수출을 정상화할 것이냐? 자, 그것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점인데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80달러 선까지 가면은 좋다는 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가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석유 패권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자, 유가가 상승한다면은 중국 죽이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은 내후외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외부적으로 악재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일 처리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트럼프는 전혀 급할 것이 없고, 자, 내년 11월까지 시장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러시아도 사우디 사태 수혜 국가라는 점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선물하면서 미국을 도와주게 됐는데요. 자, 이러한 덕분에 또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분위기, 자,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펀드가 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동안 성장률이 의심을 받아왔고 부풀려 발표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한 이유는 미국에게 좀 봐달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살려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 중국. 자, 그렇지만 자존심은 제발 세워달라. 자존심이 무너지면 인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리커창이 자, 중국 경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국제 유가 상승은 독이 아니라 득이다. 유가가 상승해서 지금 상당히 또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자, 저는 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디플레 우려가 있는데 디플레 우려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국제 유가 상승 시기에 한국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정세 변화를 잘 살피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